지금 보는 벌의 줄 잡은 갓을 얘는 사설 시조고요.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형태를 보면 사설 시조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쓰였다 알 수 있어요. 사설 시조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조선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풍자가 드러나는 시예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 비판의 대상을 화자가 관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내용의 시예요. 자, 이 작품은 신원조라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 선정이라고 하는 건 옳은 정치, 옳은 다스림이야. 그래서 옳은 다스림을 다짐하고 지은 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타산지석이라 그러거든. 남의 산에 있는 돌멩이를 보고 배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남의 잘못된 부분이나 허물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 형방놈이나 나졸들이 비판의 대상이고,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다짐하고 있는 글입니다. 백성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선정을 베풀 수 있는데, 아전이라고 하는 애는 지방의 하급 관리들이야. 지방직 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전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백성이 위축되어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발령관 관리가 사또죠, 사또.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 재판받고 싶으면 사또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중앙에는 형조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중앙에서는 이제 형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이제 거기가 이제 판사 같은 존재인 거죠. 판결을 따로 내려주는 전문가가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 모두 다 사또가 처리합니다. 자, 벌의 줄 잡은 갓을 쓰고 헌옷 입은 저 백성이 해서, 자, 백성이 일단 등장합니다.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이 벌의 줄 잡은 갓을 쓰고 있고 헌옷을 입고 있대. 벌의 줄은 거미줄. 거미줄이 쳐져 있는 갓을 쓰고 헌 옷을 입고 있대. 백성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고,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나오는 관찰 대상이 가난하구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외양 묘사를 하면서 동시에 대꾸법도 써주고 있어요. 벌의 줄 잡은 갓을 쓰고 헌 옷 입은, 오케이? 저 백성이. 자, 그 다음부터는 외양 묘사뿐만 아니라 이 관찰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 묘사라고 하는 것이 쭉 들어갑니다. 공사문 들이달아 앉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의 외양,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 묘사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상황 묘사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무슨 정원으로 두 손에 소지를 쥐고 공사문 들이달아 앉는구나. 자, 여기서 정원, 소지 뜻 알아두시고 학교 시험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정원은 진정한 소원이란 뜻이야. 진정한 소원 해서 정원. 그 다음에 소지, 이거는 소장이에요. 소장. 소 해서 고소하다 할 때 소자야. 그래서 그 무슨 진정한 소원이 있어서 두 손에 고소장을 쥐고 공사 문으로 들이달아서 앉았구나. 그래서 자, 들이달아 앉았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백성의 모습,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화자가 저 백성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백성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정원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자가 관찰 대상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관찰자의 한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 왜 간절한지는 알 수 없어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간절한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쫓겨났네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예요. 그치? 그래서 공사라고 하면 공이 뭐냐면 2호 예병 형 공조할 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판받는 일, 그래서 재판받을 수 있는 문으로 들이달아 앉고 있다. 그래서 소지라는 단어나 공사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 백성이 지금 억울한 일이 있거나 혹은 고소할 일이 있어서 관아에 찾아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헌 뜰에 쥐 같은 형방론과 범 같은 나졸들이 아뢰어라 한 소리에 혼비백산의 하울말을 다 못하니. 그래서 정말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고소장을 들고 공사문에 막 후다닥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야. 형방과 나졸들이요, 쥐와 같고 범과 같다라고 해서 직유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형방과 나졸이 범, 호랑이 같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쥐와 같았다, 간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관아에 있는 형방과 나졸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간사하고, 걔네들이 그래서 큰 소리로 아뢰어라, 고압적인 태도로 막 달려온 백성한테 소리 질러줘. 직접 인용을 통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야. 아뢰어라, 너 무슨 일 때문에 왔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뜩이나 긴장했는데 범 같은 나졸들이 아뢰라고 하고 간사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내 말이 통할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혼자인데 몇십 명 되는 사람이 나한테 큰 소리로 아뢰라고 얘기를 막 해, 고압적으로. 얼마나 무섭겠어. 그치?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하울말을 다 못했다. 행동과 상황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옳은 속리였던 것이 굽어진다. 그래서 옳은 속리해서 이건 송할 때 송자야. 이치할 때 이자고. 그래서 올바른 소송이었어. 즉 내가 피해를 본 게 맞은 소송이었어. 근데 그 속리가 굽어져 버렸대. 자, 이 부분은 앞서 제시한 상황 묘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구의 평가일까? 화자의 평가겠지. 즉 이 사람은 형방과 나졸들의 강압적 태도와 무서움, 간사함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백성의 옳은 속리를 굳게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리라고 하는 애는 눈에 보이니? 이치인데, 이치. 근데 그게 굽어졌대. 그럼 얘는 표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 이렇게 볼 수 있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 자,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내가 앞으로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짐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 그랬죠. 아마도 평이 근민을 해야지만 도달 민정하겠구나, 이거야. 자, 평이 근민, 평소에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다. 도달 민정에서 민정, 백성들을 위한 감정, 백성들에 대한 감정, 백성들의 사정, 이런 뜻이야. 그거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평소에 백성들이랑 친근하고 가깝게 굴어야지만 백성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하리라 같은 경우에는 겟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담당하고 있고,
추측이나 의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얘는 둘 다 돼요. 이렇게 추측되는 걸 보니, 저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추측되는 걸 보니 난 그렇게 해야겠다 겠죠. 겉으로 보일 때는 추측만 보이는데 맥락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가까이 지낼 거야, 범처럼 안 하고 고압적 태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사설시조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뒤에 착빙행 보도록 할게요. 착빙행. 빙, 얼음. 얼음을 착하러 가는 행렬. 얼음 캐러 가는 거야. 얼음 누가 캘까? 백성들이 역으로 동원돼서 캐러 갑니다. 한겨울에 한강에서 보통 얼음을 캐요. 그러면 백성들이 한강에서 얼음 캔 다음에 여름에 그거 자기들이 써? 아닙니다. 쓰는 건 양반들이죠. 얘들아, 가끔 여름에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매년 나오긴 하지만 노인분들이 땡볕에 사망하시는 사고들 뉴스에 나와요. 그치?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지금은 은행 같은 데 열려있고 편의점 같은 데 열려있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거나 너무 더우면 거기서 쉬면 돼. 옛날엔 그런 데 있었을까? 집에 들어가도 덥고 밖에 나와 있으면 더 덥고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백성들은 얼음 한 조각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풍자시예요. 그럼 얘는 장르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시고요. 보통 한시는 요 행이라고 마지막에 붙는 애가 이 시의 장르입니다. 한시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착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행 장르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 그냥 해석해도 얼음을 캐러 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보통 한시는 요게 마지막 장르가 붙은 거다. 자, 그럼 볼게요. 섣달 한강이 처음 꽁꽁 얼어붙자. 자, 섣달이라고 하는 애는 음력 12월. 음력 12월 일단 써놓으세요. 한강은 얼음 캐는 장소지. 그래서 얘는 백성들의 노동 현장이자 이 시의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어. 자, 그런데 섣달 한강 나와 있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6월 고당위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오케이. 섣달 한강이 꽁꽁 얼어붙을 때와 6월달 푹푹 찌는 여름 고당위라는 장소는 서로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왜? 섣달 한강에선 백성들이 얼음 캐느라 얼어 죽어요. 근데 6월 고당위에서는 양반들이 미인을 끼고 얼음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서 저때 섣달 한강에서 얼음 캐던 사람들은 그 더위에 어떻게 하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시간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비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작품 전반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대조, 대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면 섣달 한강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꽁꽁 얼어붙자 천사람 만사람이 강 위로 나와서 얼음을 깎기 시작합니다. 천사람 만사람 얼음 캐는 일을 하는 백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1000사람, 10,000사람이라고 하면 수치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진짜 저게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중요하니? 저거는 진짜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아니고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얼음 캐러 나왔다는 소리야. 그 1000명이랑 10,000명은 너무 차이 나지 않니? 그죠? 그래서 쩡쩡 도끼 휘두르며 의성어 쓰이고 있어요. 의성어. 은은한 그 소리가 용궁까지 울리는구나. 깎아낸 층층 얼음 흡사 설산과도 같아. 자, 용궁까지 울린다. 설산과도 같다. 과장법입니다. 근데 왜 과장했을까? 그만큼 한겨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힘들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자, 은은한 그 소리는 쩡쩡하는 도끼 소리를 얘기합니다. 청각적 심상 자극해주고 있어요. 용궁까지 울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깎아낸 층층, 요거 체크 안 해줬다. 층층은 의태어죠. 그래서 그 층층의 얼음이 흡사 설산과도 같아. 자, 과장법 쓰인 거고. 선생님 여기 얼음이 설산과도 같아. 직유법인가요? 직유법 맞죠? 쌓인 음기가 싸늘히 뼛속까지 스며든다. 자, 여기서 쌓인 음기는 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게 뼛속까지 싸늘하게 스며든다니까 초각적 심상 자극해주고 있는 거야. 그때 근데 보세요. 추위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음기라고 표현이 됐는데 너네 추위나 음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추상적 관념이 쌓였다. 구체적 이미지화 시켜놓고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쌓인 음기 이 부분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 얘가 나타내는 건 얼음을 깎으면서 쌓인 추위를 얘기하죠. 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촉각적 심상인 거고. 오케이? 아침마다 등해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대표적인 빙고 서빙고 이런 애 있잖아. 그치? 밤마다 망치 끈을 들고 강에 모이누나. 봐봐. 아침에 등해지고 빙고에 저장을 하러 가면 아침에 얼음 캔 게 끝나고 저장하는 거지. 언제 시작해? 밤마다 강에 모여. 밤에서 아침 해 뜰 때까지 하는 거야. 낮에는 뭐 할까? 농사 지어야지. 얼마나 힘들겠니? 농사 못 짓네요, 겨울이라. 겨울에 농사 못 지어요. 근데 그럼 왜 밤에 할까? 그때가 더 얼음이 많거든. 그지? 더 추우니까. 그래서 얼음이 얘들아 한강에서 잘못 얼으면 밟았을 때 깨지죠. 그럼 대형 사고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밤에 작업을 한 거고 아침마다 등해지고 밤마다 모이누나 요거는 대꾸법이에요. 그래서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는 얼음 캐기 상황이 나와 있어. 그리고 문제가 있네. 겨울이죠? 12월이죠? 낮은 짧고 밤은 길어요. 오케이? 응. 그래서 낮은 짧고 밤은 기니까 상대적으로 밤에 밤새도록 일하면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밤에도 쉬지 않고 강 위에서 노동요를 서로 주고받네. 노동요 청각적 심상. 너무 불쌍해. 정강이 가린 짧은 호도새 집신도 없다. 맨발이야 맨발. 맨발에 정강이를 가린다 그러면 사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무릎 있잖아요. 여기가 정강이거든. 그치? 그럼 정강이를 가렸다라고 하면 발목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야. 발목 다 드러나는 7부 바지쯤 생각하시면 되고 맨발입니다. 한겨울 12월에 얼음 캐고 있어요. 세찬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하네. 자, 이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의 원관념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직유 아니야. 알겠죠? 자, 요거는 고통스럽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뜻하고 촉각적 심상을 자극합니다. 여기까지가 섣달 한강에서 백성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대비됩니다. 6월이라 푹푹 찌는 여름 고당 위에서는 그래서 6월이랑 여름 시간 계절적 배경 나타나 있고 고당 위에서 공간적 배경도 나타나 있죠. 자, 봐봐.
한강이랑 고당 대비됩니다. 한강 그리고 고당 위 하면 얘는 직접으로 대비가 돼요. 얘는 낮은 공간이고 한강은 고당 위는 높은 공간이고. 그 다음에 섣달 그리고 6월 계절적으로도 대비되죠. 자, 고당 위 높다랗게 지은 집, 양반들이 사는 크고 넓은 집을 얘기합니다. 섣달 한강과는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니, 자, 고운 시각적 이미지야. 오케이? 맑은 얼음도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겠죠. 칼로 내리쳐서 좌중에 고루 나눠주면 햇살 쨍쨍한 쨍쨍의 태어 여기도 나오네. 하얀 눈발 흩날리네. 자, 여기서 하얀 눈발이라고 하는 애게 얼음을 부술 때 부스러기 확 날리는 걸 뜻해요. 하얗다 색채하고요. 눈발이 흩날려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 자극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얀 눈발이라고 하는 애는요, 한여름에 날리는 거기 때문에 날려도 상관없지. 오히려 즐겁지. 그치? 근데 저 위에 나타나는 이런 강바람이라던가 아니면 깎아낸 얼음이라던가 얘는 부정적 시어야. 오케이? 그러니까 즉 시어가 똑같이 생겼어도 계절적 배경이 달라지면 시어의 상징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 당하니 여기서 당은 고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자,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한다. 얼음을 캐던 백성들의 고통이랑은 대조되죠. 이 사람들 즐거워하지만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어? 음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정강이 가린 짧은 호도새 집신 없이 일했단 말이야.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누가 말해주랴. 설이 이뻐. 의문영어미 사용해서요. 그 누구도 고통을 알아주지 않음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대는 못 보았나? 자, 이 그대 체크해 주시고요. 얘가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 고당 위에서 얼음 나눠 먹고 있는 양반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양반들이야. 그리고 그 양반들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 너 못 봤니? 응?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그들은 대부분 섣달 한강에서 얼음을 캐던 사람들이라네. 자, 이 부분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건 뭐야? 너네 못 보고 있니? 못 보고 있다는 소리겠지. 너희들은 더위 먹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섣달 한강에서 얼음 캐는 사람들이라는 걸 못 보고 있느냐? 자, 볼게요. 이 작품은요, 시구의 대비가 드러나는 시입니다. 섣달 한강과 고당 위, 장수적 대비죠. 쩡쩡 도끼를 휘두르며 얼음을 깎는 것.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는 것. 자, 백성들은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지만 양반들은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이건 같은 계절일 때 대조되는 거.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양반들의 삶의 모습이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고요. 대비가 되면 강조됩니다. 양반들의 삶이 더 비판받고요. 백성들의 삶이 더 안타까워집니다. 자, 과장법 쓰인 거 봤죠? 그지? 말을 건네는 방식, 그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적 청자입니다. 양반들.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집중과 강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서 대표적인 게 촉각, 청각, 그치?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쵸? 하얀 눈발이라던가 고운 손. 그래서 시각, 청각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촉각이죠.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백성들의 노동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시상전개 보면요. 1에서 12행까지 그리고 13에서 20행까지가 계절이 바뀌죠. 그래서 늦겨울 얼음을 채취하는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과 여름 무더위 속에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안타까움과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도 드러난 겁니다. 오케이? 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백성들에게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요. 추운 겨울에 얼음을 캐던 백성들이 더운 날 더위 먹고 죽어가는 현실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양반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 없어요.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쵸? 여름날 고당에서 더운 줄 모르고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